제142차 의원총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불법한 폭력 사태는 정말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대표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상 의장님이 건강이 위독하셔가지고 홍모병원에서 어려워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에 쫓아가서 문희상 의장님을 겁박하는 바람에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건강을 많이 상실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국회의장을 그렇게 수술을 할 정도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쾌차하셔서 국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는 바입니다. 문희상 의장님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국당의 정책의장인 사람이 못할 말을 해야하는 걸 보고서 참 가도 한참 같다, 하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곧고 선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거리에 조폭들만도 못한 그런 심성으로 정치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걷고 선하게 하려고 해도 힘든 것이 정치인데 조폭만도 못한 심성으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국회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참 서글프고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18명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명백한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선진화법이 오랜 진도 끝에 국회의 난장판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유린하면서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또 막겠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 또 포진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며칠 못 가는 행위입니다. 뻔히 알면서 그저 언론 플레이나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일은 오늘부터는 원외위원장들을 전부 서울로 상경을 해서 국회로 집결시킨다고 합니다. 원외위원장하고 이번 이 국회 사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회 사무처한테 정식으로 당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하고 관계없는 원외위원장들은 국회
국회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원내에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벌인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거기에 원외위원장까지 가세시켜서 행동을 더 극대화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저희 당에서는 국회 사무처에 자유한국당의 원외위원장들이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을 행사하고 다수의 협박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처에게 그 원외위원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출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모두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해왔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포기하면은 결국은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개혁, 적폐청산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당의 의원님들의 도리가 아닙니다.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 단계 우리 사회를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도록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홍영표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우리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항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8명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1차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증거 자료를 더 확보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국회 사무총장을 정병환 원내대표, 윤수아 원내대표와 함께 만났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대한민국 국회 사상 처음으로 국회 사무처,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입법을 하게 되면 법안을 제출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또 폭력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법안 접수를 저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어떤 현행법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오늘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총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점거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사무총장이 직접 가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퇴거 요청을 하고 아니면은 국회 방어 인력을 동원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해달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인태 사무총장은 오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 명이 직접 자신을 찾아왔는데
국회의 의안과 점거는 불법이다. 우리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불법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폭력적으로 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문희상 의장님도 저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 70명이 무단으로 난입해서 그 충격으로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고 맥박이 정상의 2배까지 가서 생명이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도 의장께서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서 밖에다가 크게 말은 안 했지만 그날 의장님의 말씀은 처음에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아주 그 무슨 막말을 하고 막 행패를 부려서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몸이 좀 이상하다 해서 밖으로 의장실 밖으로 빨리 나가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걸 저지하면서 정말 사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의무실로 갔다가 이 가톨릭 성모병원으로 갔는데 지금 굉장히 그 상태가 악화돼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긴급히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성희롱이라고 또 덮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관되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대한민국에 법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고려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원내대표로서 저는 최소한 제가 상대를 해야 할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상대 원내대표는 대화를 할 사람이니까 나는 좀 공격을 직접 안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1년 동안 원내대표에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대표의 어제도 그 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불법을 선동하고 마치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국가의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은 이것은 용납해서 안 되기 때문에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여야 사당이 합의한 신속처리 법안은 꼭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관철시키겠다. 이 의지를 의원님들이 함께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국회 사태를 만들어낸 자유한국당의 불법 폭력에 대한 의원님들의 규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별로 각 한 1분씩 릴레이 형식으로 발언하면 어떨까 합니다. 발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저도 비상 대기를 해가지고 6시부터 오늘 4시 반까지 있었거든요. 목이 다셨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걸어왔던 민주주의가 훼손당한다는 것에 굉장히 자제를 하고 또 절제를 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더 이상 제가 배웠던 그 민주주의에서는 제가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배운 게 참 한탄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법이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럴 때는 저희들이 단결된 마음과 그걸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가장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씩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칠성 의원님. 가능하면 1분. 네, 권칠성입니다. 어제, 오늘이군요. 오늘 새벽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도 많이 부족해서 피곤하실 텐데요. 오늘도 아마 비슷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국장한테 뭐 들은 이야기인데, 국회 사무공간을 이렇게 점거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답니다. 국회 사무공간을 점거하고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저희들도 아마 그런 그 원내 지도부에서도 아마 그런 건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회의장을 점거해서 회의를 못하게 하는 경우들은 과거에 왕왕했었지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을 점령해서 사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회의 방해나 특히 선진화법 이후에 발생된 이 회의 방해나 불법 점거, 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한치의 용납도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발언 끝나고 나면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차게 못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발언 하실 분, 우리 김정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종근입니다. 네, 의원님들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도 진짜 참담한 심경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이제 정개특위 간사로서 정개특위의 다른 위원님들과 회의를 어떻게 할 건가를 시뮬레이션을 10수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어떤 상상에서도 어떤 논의에서도 저 사람들이 선진화법 때문에 위원장의 몸에 손을 대거나 위원장의 길을 가로막는 일은 없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를 시행할까? 근데 이런 생각이 상당히 순진했던 거고요. 의안과를 점거한 걸 보면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이 접수되는 그 팩스의 선을 끊고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그 직원들의 손을 폭력으로 가로막는, 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법은 자기들의 권력으로, 자기들의 집단적인 폭력으로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다. 우리는 법 위에 있다.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박정희, 전두환, 이 대한민국의 불법 폭력 세력의 지난 50년 역사, 그 DNA가 이 사람들한테 남아있다고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 법이 이런 불법적 집단적인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느냐, 진압할 수 있느냐, 이건 민주공화국의 앞으로 저는 향방을 가늠한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의 사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가 법 아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건을 놔두고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 검찰 놔두고 그 사건을 도모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정말 그 특권, 집단적인 폭력, 집단적인 스크럼만 짜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이 DNA, 이 적폐 사고방식을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
저는 이게요, 우리 당의 힘만 갖고 쉽지 않다고. 정말 이건 역사적인 싸움입니다.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외쳤는데 그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의 그 특권과 반칙, 바로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하는 이 집단적인 폭력을 방치하고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이 점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호소하고 저는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국회 선진화법 165조에 우리 의원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 받게 되면 국회의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당 국회의원 50명이 한국 정치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태가 와야 대한민국이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집단적인 폭력이 뿌리 뽑힐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단호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함께 싸워야 된다. 다시 우리가 적폐청산, 특히 이 정치 적폐, 이 국회 적폐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각오로 새롭게 임해야 된다. 이 선거법이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선거법, 공수처가 이런 기득권 세력들, 이런 기득권 세력들의 짬짬이 동종교배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그 기득권, 그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법 위에 군림하는 저런 집단적인 폭력에 대해서 다 함께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의원님 예, 나와주십시오. 예,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그 현장에 있고 또 오늘 잠시 눈을 붙이고 나와서도 평소라면 오면 졸릴 텐데 오히려 지금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결코 이 상황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도 없고 반드시 이 국회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우리는 국민들 앞에 설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세력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공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독재에 부역하고 아부했던 그 잔당들이 독재 타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독재 잔당들의 국회 파괴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적응표로 그동안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그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황교안 당대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국회회의 방해죄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공표되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입만 열면 공안 검사 출신으로서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황교안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버젓이 법을 이렇게 위반하고 있는데도 자기 의원들을 독려하고 지시하고 사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황교안이 사필 규정으로 교사범으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쉽게 이 법을 잊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런 행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정말 반일 반독재와 같은 시대정신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살아왔던 사람이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한없이 가벼운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련의 지금 생활인 시절입니다. 무자격자가 큰 운전대를 잡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내대표라면은 최소한 협상의 능력 그리고 당내 그 결과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원내대표들이 어렵게 합의한 사항들을 그거를 하나 지키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정말 큰 사고 치고 있는 이 격입니다.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 제가 현장에서 이분의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오늘 이분이 바로 들고 있는 모습 보셨죠? 제가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경호권이 발동되어서 저쪽이 불법적으로 지금 회장을 걸어 잠그고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권을 받은 경호관들은 그것을 열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리인 딸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빼서다가 마치 민주당이 폭력을 행사한 양 사실을 호도하는 저 뻔뻔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됩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히려 공무를 탈취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서로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경찰 국회로 부르는 거 전례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불러야 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회의가 소집됐을 때 들어가서 막는 것은 현행범에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장 또는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해서 경찰력 동원해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호권을 가진 경호원들도 현행 규정상 그분들을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다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하고 오늘 아까 몇 명을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분들뿐 아닙니다. 이미 지금 저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회의석상에 의자로 발실을 치고 앉아있는 분들 어제 새벽 5시에 갔던 사람들 다 지금 법을 다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바로 지금 올라가서 찍고 바로 다 고소를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아이고 의원들이 잘못이지 의원들이 잘못이지 보좌관들이 당자가 무슨 잘못이냐 우리 이렇게 마음 약하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 이제 법에서 아시는 것처럼 처벌받으면은 공무원 임용 불가한 분들이 다 국회 당직자로 들어와 있고 보좌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본인들의 의원들이 당연시켰으니까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할 문제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씩 대표적으로 하셨던데 저 그거 반대합니다. 우리 당직자들께서 다시 다 원천적으로 체증을 해서 다 고발해야 됩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이 이 상황을 얼마나 매섭게 지켜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여줄 것을 우리 지도부 여러분께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뒤에서 우리 당직자께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박원건 의원님이 굉장히 의미 깊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그 당직자라든지 보좌관 이런 분들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채정이 끝나는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얼굴 다 아는데 저도 어제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얼굴을 한 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을 다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지금 신분이 밝혀진 대로 바로 저희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기동민 의원님 모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노 씨가 발언하실 때는 앉아 계신 분들은 힘차게 도주셔야 됩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네, 뒤에만 따라해 주십시오. 국회 폭력 사주하고 선동하는 나경원은 즉각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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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폭력 사주하고 선동하는 황교안은 즉각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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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렇게라도 저도 한번 할까요? 두 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분은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고
한 분은 인류대학 나와서 판사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신 분들이 나경원 대표도 그 중에 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어제 헌법 수호를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헌법 수호를 얘기하는 걸 보고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나경원 대표 특히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법을 전공하고 심판했던 사람이 당직자 보좌진들을 시켜서 국회 폭력을 선동하고 사주하는 이런 모습,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제가 경험담 하나 짧게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4대강 예산 통과되었을 때 그때 모든 민주당 당원들과 보좌진, 의원들이 나서서 그 폭력적인 시도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쪽 의원들이 오길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였습니다. 그 당시에 관행은 검찰 약식 기소로 1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서울시에 일하고 있으니까 재판을 붙이더라고요. 재판 받았습니다. 벌금 400만 원 받았습니다. 폭력,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분들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 전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가중처벌돼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도 시행한 이런 잘못을 집단이라는 그나라에 숨어서 모면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저는 날카롭게 추궁하고 속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적에서 그리고 집중해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국회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될 시점이 지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국회 보좌진들 대나무숲이라는 그런 이렇게 방이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보좌진들이 그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젊은 인생에 빨간 줄 올라가면 의원님들이 책임져 주시나요? 보좌관 몇몇 분들은 인맥 쌓기 위해서 오늘도 또다시 어디를 대여하고 계시는데 비서관, 비서들은 오늘도 또다시 몸싸움하고 있습니다. 젊은 우리 보좌진들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런 얘기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차제에 국회 폭력 선동하고 사주하고 또 젊은 당직자들 보좌진들 앞세우고 다시는 뒤에 서서 카메라빨만 즐기는 이런 사람들 다시는 21대에 설 수 없도록 반드시 추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